네, 루팡입니다. 자, 이제는 테스트 출제 관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아이콘 보세요. 첫 번째 아이콘 보시면 이 목록은 이제 테스트 출제해서 조건에서 걸러진 문제로 출제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은행 관리에서 문제 묶음을 그대로 출제를 하면 테스트 출제 관리 목록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록이 다 보여져요. 이렇게 어떻게 출제를 했든지 간에 출제된 테스트는 다 테스트 출제 관리 목록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리를 하시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있는 아이콘 보시면 회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죠. 이건 설명드렸죠. 이전 동영상에서 문제는 관리해서 요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회색이면 이 테스트는 출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출제됐지만 학생들이 이 테스트에 응시를 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테스트에 응시하는 그 테스트 목록에서 여기 그 회색인 출제 미완료로 되어 있는 요 회색인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테스트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응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해놨는지는 또 설명드릴게요. 자, 사람이 입력하는 거라 오자나 뭐 정답을 잘못 체크했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고 뭐 잘못된 문제는 없는지, 뭐 잘못 기재된 정답은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 학생들이 응시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 한번 클릭해서 출제 완료 검은색으로 바꿔주면 테스트도 이제 테스트 목록, 학생들이 응시하는 그 테스트 목록에서 보여져서 학생들이 이 테스트에 응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회색이면 응시를 할 수 없고 검은색이면 응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를 한번 누를 때마다 바뀌니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아이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아이콘 뭐냐면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어떻게 출제를 한 거냐라는 거예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테스트 출제, 여기서 그 조건에 의해서 걸러진 그 문제들로 출제가 된 테스트들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아이콘 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콘은 빨간색이죠. 이거는 문제은행 관리에서 문제 묶음을 출제 버튼 눌러서 출제를 한 그런 유형입니다. 그런 유형은 빨간색으로 보여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뭐가 다르냐? 요거는 타이틀을 클릭하면 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근데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테스트 출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테스트들은 문제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확인할 수 없는 유형의 테스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가 몇 문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룰을 봐서 알죠. 어떤 문제가 들어가 있을지. 여기에 테스트 출제에서 조건에 의해서 걸렀지만 어떤 문제가 들어가 있는지 대충 알죠. 몇 문제 안 되니까. 문제은행에 입력되어 있는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 문제은행의 문제가 뭐 점점 쌓여요. 그래서 1000문제, 뭐 10,000문제, 수십만 문제, 뭐 수백만 문제가 이제 저장이 되면 어떤 문제가 뽑아져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어차피 랜덤으로 알아서 뽑아지니까 조건에 맞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뽑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런 테스트는 대신에 문제은행에서 문제 묶음을 그냥 그대로 출제하는 테스트 같은 경우는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출제될 문제들이 그 차이예요. 그 차이고, 문제를 볼 수 있고 볼 수 없고는 그 차이고. 이게 왜 빨간색으로 되어 있냐면 문제은행에서 온 거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문제은행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 테스트 자체는 없어지고 여기에 응시했던 학생들 응시 기록도 지워지지만 삭제를 하게 되면 이 테스트를, 대신에 이 테스트에 들어있는 문제 묶음이죠. 원래는 이 문제 묶음에 들어있었던 문제들은 그대로 다시 돌아가요. 문제은행으로.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문제를 또 써먹을 수가 있죠. 계속 축적이 되도록 문제가. 자, 근데 문제은행에서 보내진 문제은행에서 출제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삭제하면 삭제가 되는 게 있어요. 문제은행으로 안 돌아가고.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카피본. 원본이 있는 카피본. 우리가 이제 문제은행에서 저장하면 문제를 담아서 문제를 출제했었죠. 그죠? 그잖아요. 저장함에 문제를 담아서 그거를 문제 묶음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출제를 한 게 바로 요 카피본입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원본이 있는 거죠. 원래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카피해서 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함에 담아서 만들었었던 문제 묶음으로 출제했던 테스트는 여기 삭제하면 삭제가 돼요. 진짜로 삭제해도 되죠. 왜냐면 원본 문제들이 문제은행에 있기 때문에. 삭제 한번 해볼까요? 삭제. 지워졌어요. 자, 문제은행에 가서 봐도 없어요. 그죠? 테스트 출제 관리 가서 봐도 없고요. 삭제가 된 거죠. 카피본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이거는 이제 문제 묶음이 아니죠. 문제 묶음이죠. 문제 묶음인데 저장함에 담아서 냈던 문제가 저장함에 담았다가 저장함에 담아서 해놓은 문제 묶음이 아니라 원래 문제 입력을 통해서 문제를 한 문제씩 입력했었던 원래 문제 입력 묶음이에요. 그거를 출제를 했을 때 이거죠. 이걸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삭제하면 삭제가 되지만 문제은행 관리 가서 보면 있어요. 생겼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출제를 하게 되면 문제은행에서 빠지고 이게 테스트 출제 관리 가서 보여지게 돼요. 그걸 삭제를 하면 테스트로는 지워졌지만 문제은행에는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다시 아시겠죠? 카피본은 삭제가 되고 원본은 삭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본 삭제하려면 여기 문제은행 관리에서 하시면 돼요. 그럼 삭제가 돼요. 네, 삭제 안 할게요. 삭제하면 지금 이런 것들 다 못 쓰죠? 지금 문제은행 있는 게 이거 하나인데, 그죠? 세 문제잖아요. 이게 세 개잖아. 이게 문제를 지워버리면은 뽑을 문제가 없잖아요. 여기 테스트에서 문제은행 관리대 문제은행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문제들 중에서 문제 뽑아야 되는데 이거 삭제하면 뽑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테스트대로 쓸 수가 없는 게 되죠. 그래서 삭제를 안 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내볼까요? 이거를 출제를 해야 되는 출제를 해서 자, 그렇게 삭제를 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도 되고 괜히 뭐 삭제하고 막을 것 없이 그냥 여기 빨간색 있죠? 버튼 누르면 그냥 이 테스트에서 빠지고 문제은행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차트가 있네요. 위쪽에 차트 보도록 할까요? 차트를 클릭하면 자, S차트가 먼저 나옵니다. S차트 과목별 성적 그래프네요. 국사, 국어, 수학, 영어, 영화, 일어 이렇게 됐네요. 국사에 2명이 응시했고요. 90점을 맞았고 평균이 45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는 45점까지만 보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어 안 받고 수학 없고 영어도 본 사람 없고 일본어도 없고 영화 2명이 봤는데 60점이야 총점이. 그래서 평균 30점에서 30점까지 그래프가 보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 할 수 있고요. 날짜로 검색도 할 수 있어요. 날짜로 검색을 할 수 있고 이 날짜에 검색되어진 그 응시 기록들만 가지고 그래프로 표현이 됩니다. 다음에는 G차트 그룹별 성적 그래프. 자, 초등반, 고등반, 중등반, 예체능반, 대학 1반. 대학 1반에 4명이 응시했네요. 그래서 150점. 평균이 37.5점이죠. 가로 안에 있는 건 평균이고요. 가로 밖에 앞에 있는 게
총점. 이거는 4명일 수도 있고 4번일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4번 봤을 수도 있고 4명이 한 번씩 봤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응시 횟수예요. 4번. 대학 1번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응시를 했는데 그 응시 기록이 4번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총점이 150점이었고 평균 4명으로 나누니까 37.5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37.5점까지 표현이 됩니다. 근데 그래프가 아니라 그룹이 상위 그룹하고 하위 그룹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